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첫 주식시장은 조금 전인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시작부터 상승세로 출발한 직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평론가님, 기존 장중 최고치를 봤더니 4,226인데 오늘은 지금 4,230을 지금 넘어간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올해 네. 뭐 작년 상승세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오늘은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다만 폐장 시간은 오후 3시 반으로 똑같습니다. 네. 장 시작하자마자 일단 개인들의 매수가 거침없이 들어왔고요. 네. 장중에 4,239까지를 찍으면서 아하. 대한민국 역사상 코스피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네. 지금은 잠시 좀 숨고르기에 돌아서고 네.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거든요. 아마 개인들이 오늘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마감을 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승률로만 보면 코스닥이 훨씬 좋습니다. 코스닥은 1.3%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아마도 이제 1월, 2월 설 전에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네. 있으면서 정부의 코스닥 대책이요. 그렇죠. 그걸 네네. 기다리면서 이제 매수라든가 타려고 현재 코스닥 쪽에 더 붙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지고 940 있습니다. 가까이 오르고 있나요? 지금? 네. 그래서 앞서 말한 중 답변은요. 올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작년 말이라고 해봤자 하루 이틀인데 그때 예상한 것만큼의 실적을 내느냐가 올해 뭐 코스피와 한국 증시가 잘하느냐 못하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올 한 해의 영업이익 전망은요. 네. 못한 곳이 한 100조, 110조고요. 많게 잡은 곳은 130조를 잡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짜게 잡은 곳이 90조 원, 네. 많게 잡은 곳 또한 100조에서 105조, 110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한만 합쳐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220조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이것만 해준다면 올해도 역시 투톱 아니겠습니까? 뭐 코스피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실적이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부분이겠군요. 올해는 또 특히 AI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 리더들은 신년사로 모두 AI를 얘기를 했는데요. AI가 코스피 5천으로 가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발판이 될 수 있겠다, 아니면 함정이 될 수 있겠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시면 재계 총수들이 다 AI를 얘기했네요. 예, 맞습니다. AI가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도 한국의 전반적인 증시 시장이 AI로 결정이 될 거라는 것은 많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2026년에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이 되면 한국은 이제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증시가 동반 상승을 하고 네. 또 관련 산업까지도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AI 거품론인데 이 AI 거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 미래에는 AI 산업이 결국은 미래 산업이 될 거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미래가 생각보다 먼 미래일 수 있다. 최소한 3, 4년은 지나야지 AI에 대한 산업 관련이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이 대두가 된다면 2026년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경쟁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죠. 이런 회사들이 성장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여러 가지 수요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I, 우리도 좀 같이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 많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보시고 혜택 받으실 걸 잘 따져보시고 좀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단 오릅니다. 시간당 1,320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그럼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월급은 한 215만 원 수준이 되고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월 300만 원 소득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월 7,5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 4.5일제가 시범 도입이 되고요. 자녀가 어리면 그러니까 초 6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0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요. 1시간 일찍 퇴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원래 실은 작년 2025년이 만년 시대였었는데 네. 완연한 만원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320원이 됐기 때문이고요.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주 4.5일제에서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이제 시범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 근무만 일단 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 육아기 10시 출근제, 뭐 줄여서 10시 출근제가 도입되는 것이 네. 올해가 시작이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그러니까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10시에 출근이 한 1시간 늦게 출근이 가능하다는 네. 겁니다. 이걸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유연 시간제, 뭐 탄력 근무제처럼 10시에 출근하고 뒤에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1시간을 일 안 하고 10시에 출근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임금은 동일하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든 뭐 맞벌이 부부라든가 자녀 등원 때문에 고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 제도와 함께 이제 회사 쪽에 신청하시면은 이 제도에 대한 뭐 인기와 관심이 현재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눈치가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 노동부는 해당 회사에 신청자 한 명당 30만 원씩도 준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들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제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초등학교 1, 2학년 둔 학부모들은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때 예체능 교육을 좀 장려하자 뭐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요. 또 6월에는 청년 미래 적금이 신설이 되는데 만기는 3년이고 월 50만 원 원금을 한 1,800만 원 최대로 납입하면 만기에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전기차 화재는 최대 100억 원 보장 보험도 출시가 되고요. 전기차로 갈아타면은 보조금 100만 원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더 받으면 기존 보조금까지 해서 한 680만 원 정도 더 싸게 사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장려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 내연 기관차는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기차로 다 이전이 될 텐데 정부 생각은 이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겁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 소득이 늘어날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도시의 환경 오염의 주범이죠. 그래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대한 없애려는 것이 이제 정부의 목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산업 변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전기차 시동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의 경쟁을 하려면 빠른 전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 수요가 이제 급등을 해야 될 텐데 정부가 보조금으로써 국내의 전기차 수요를 좀 촉진을 시키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역동적인 기운이 깃든 붉은 말의 해입니다. 과연 말띠에 기업인들이 누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우선 김범석 쿠팡 의장이 먼저 눈에 띕니다. 보니까 말띠더라고요. 근데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참 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불씨까지 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넘기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띠 경영엔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66년, 7, 8년, 90년들 분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데 그중에 7, 8년 말띠에 김범석 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내가 말띠야 이런 느낌은 안 받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아마 한국의 뭐 국회 청문회도 출석하지 않고 있고 지금 전원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 내 집단 소송제에 가장 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과연 이것이 3,300만 건의 유출인지 3,000건의 유출인지 왜냐하면 쿠팡은 지금 자체적으로 3,000건 유출이라고 아예 공시까지 했거든요. 네. 이제 이 사안이 뒤집혀진다면 거의 불성실, 허위 공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건 상당히 좀 타격이 큽니다. 아마 이런 수사 조사 결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범석 의장이 앞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태도를 또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쿠팡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쿠팡 보상책이 5만 원 쿠폰을 주는 것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쿠폰팩 이게 보상이냐 이게 마케팅이냐 또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새해 맞이로 내놓은 쿠폰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만 화면 보시죠. 우리는 그냥 드린다 이런 내용의
쿠팡. 요 쿠팡 이게 무신사가 만든 네. 쿠폰입니다. 새해 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 이런 공지를 했는데 사실상 쿠팡 로고 색상이랑 같아서 좀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해석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쿠팡을 저격했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쿠팡을 좀 패러디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이 있었죠. 5만 원이었었는데 5천 원, 5천 원. 즉 우리가 쓸만한 것들은 상품 5천 원, 쿠팡 이츠도 또 안 시키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5천 원이고 나머지 2만 원, 2만 원은 쓸데없는 여행 프리미엄을 썼는데요. 이번에 무신사의 5만 원 쿠폰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우리가 많이 쓸 것 같은 것들에서 2만 원씩을 배치를 했어요. 무신사 스토어가 2만 원, 무신사 슈즈에 2만 원을 줬고 뷰티에 5천 원, 그러니까 유즈드 중고에 5천 원을 주게 되면서 아 봐라 우리는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선다. 우리에게는 가장 많이 쓰는 무신사 스토어를 2만 원씩 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서 뭐 이래저래 네, 무신사도 쿠팡을 땡겨와서 또 하나의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띠 경영인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말띠 경영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있습니다. 지난해 품질 위생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다시 방송에 복귀하면서 K푸드 전도사로 좀 다시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지금 말띠 경영인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백종원 더번 코리아 대표가 66년생 말띠죠. 지난해 더번 코리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번 코리아 백종원을 신뢰하는데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가맹점 점주가 정말 큰 피해자입니다. 네. 당시에 매출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흑백 요리사 2로 이제 복귀를 하고 그것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복귀라는 것은 이제 잘 된 거는 같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본콜이라는 그런 회사를 백종원 중심 회사가 아니라 이제 점주 중심 회사로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말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광모 3, 4세, 오너 3, 4세들도 요즘에 전면에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같이 좀 몇 명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7, 8년인데 구광모 회장은 이제 LG 그룹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가족 내 여러 가지 송사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좀 푸는 그런 한 해도 되기를 뭐 자체 내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작년을 돌아보면 삼성, SK 또 현대차도 나름 관세 협상도 타결되고 로봇으로 가고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데 유독 LG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작년 연말에 힘든 일 있었죠. 뭐 계약이 취소되고 이래서 올 한해 이래저래 이 7, 8년생 구공무 회장에게도 많은 도전이 있다. 네. 또 한 명이요. CJ그룹도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네. 이병철 그다음에 중간 그 손자 이제 3세가 나오는데요. 이선호 실장입니다. 특히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브영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아요. 올리브영을 따로 상장할지 아니면 CJ와 합병해서 상장할지 그 과정에서 이제 3세인 이선호 실장이 어느 정도의 또 그룹의 경영권, 지배권을 쥐게 되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AI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얘기 앞서서도 드렸는데요. AI가 만들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챗 GPT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전 직원에게 평균 21억 원의 주식을 보상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보상을 한 걸까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인재 한 명이 만 명의 직원보다도 더 중요해진 그 시대가 말이죠. 온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삼국지라는 이제 역사를 배경을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장수 하나가 만 명의 병사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약간 과장된 면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시대가 진짜 실제로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 회사들도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지만은 우수한 기술 개발자, 수석 연구원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은 많지가 않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주식으로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또한 개인으로서는 이제 주식이 오르면 미래 현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득을 얻는 이제 윈윈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오픈 AI 자체가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그런 좋지 않은 인식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랑 경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보상이라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 올해 하반기에 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예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상장할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오픈 AI의 상장 가능성도 너무 높은데 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공정 최초의 시가총액이 얼마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궁금증이 있는데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700조 이상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0조, 730조 정도. 5천억 달러는 좀 무난하다. 그 이상도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픈 AI의 상장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상장을 벼르는 더 엄청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더도 있고 비슷한 게 있고 더 엄청난 기업은 뭐냐? 바로 스페이스 X입니다. 아, 스페이스X는 머스크. 네, 일론 일론 머스크의 머스크의, 네. 기업이죠. 우주 항공을 관련한 이제 스타링크의 기업인데요. 올 3분기 말 4분기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100조, 8천억 달러, 9천억 달러고요. 이걸 좀 세게 보는 곳에서는 2천조 원도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천조 원 상당. 그러면은 스페이스X가 상장돼서 2천조 땡겨오고요. 오픈 AI도 거의 상장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한 뭐 700조, 800조라고 하면 두 개만 해서 올해 IPO 이 상장이 2,800조인데요.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오픈 AI만큼 또 생성형 AI를 잘하는 엔스로픽이라는 또 기업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400조 이상은 받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 미국에서는 이런 AI 처음이죠. 기업들의 이런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 규모. 많아봤자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00조 원 끌어모은 것도 그러니까 신규 상장해서요. 뭐 역사적인 일인데 지금 100조가 아니라 올 한 해만 2,000조 넘는 상장 공모 금액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그럼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좋게 보는 쪽도 있지만 그걸 소화할 자금과 능력이 있을까? 이러다가 보면 오픈 AI라든가 엔스로픽이 좀 상장의 시간 조절을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어떤 우려도 나오지만 현재 항상 기대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페이스X, 오픈 AI의 엔스로픽 이 3대장의 상장이 있는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한 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에 꼽혔는데요. 저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가 공개가 됐는데 봤더니 1위가 일론 머스크, 금액으로는 901조 원입니다. 그리고 2위부터 있는 그 갖고 있는 재산 총액을 봐도 한국 돈으로 봤을 때 3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모두 1위에서 6위까지는 거의 테크 분야 대기업 창업자들이 많네요. 예, 이게 시대적 변화가 이제 거의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회사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창업주죠. 테슬라 회사가 이제 전기차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인공지능 분야로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이제 인공지능 주행 같은 경우는 거의 인공지능 기술이거든요. 이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 발전에 힘입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다른 기업이죠. 스페이스 X 그것도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보적인 1위가 됐고 그 1위부터 6위까지 보자면 1위가 이제 일론 머스크고요. 2위와 4위가 구글 공동 창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회장, 오라클 회장, 그리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가 포함이 됐는데 결국 이제 2026년에도 결국 인공지능이 대세를 이룰 것이고 이들 기업들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애석한 것은 뭐냐면 기업들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자 기업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시장에서 버티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리스트 봤는데 세계 10위 부자 중에 워런 버핏이 있었습니다.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1930년생이고요. 95세 나이로 은퇴를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60년간 수익률을 봤더니 610만 %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정말 완벽한 은퇴입니다. 12월 31일, 1월 1일자로 이제 워렌 버핏은 완전히 현업에서 떠나게 됐고요.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직물 의류 회사였습니다. 이것을 1965년에 워렌 버핏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자산운용사를 바꾸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의 수익률을 봤더니 60년간 기준입니다. 610만 %의 수익률이 된 겁니다. 같은 기간에 S&P 500을 보면 한 4만 %. 이것도 대단한데 이 4만 %의 130배. 시장을 130배 더 아웃퍼폼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가장 큰 비결은 복리입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게 처음에 한 배, 두 배로 가겠지만 나중에는 이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를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생활 태도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나오는 저택에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방금 화면에 네. 나왔어요. 네. 저희 워런 버핏 집 자택 나왔었는데 네. 오마하의 조용한 주택에 살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거기 그 2층짜리인데요. 네. 68년째 살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사 갈 일은 없고 잠깐 또 화면도 나왔지만 네. 가장 즐겨 먹는 것이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와 코카콜라. 코카콜라 세트를 네. 즐겨 먹는다라고 해서 자 이제 워렌 버핏은 떠났지만 그의 검소함 또 그의 능력, 그의 메시지들은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민우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청와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유튜브에 출연해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발언도 보고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길.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란 걸 알고 있다. 내란도 계엄 관련 발언도 사과 의지 여부도 확인을 했다는데요. 다만 진영을 넘어서려는 이 통합의 시도로서 도전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문회를 통한 정책 비전과 철학 등이 검증되길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강 실장은 SNS를 통해서 새해 첫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떡국을 나눠 먹으면서 대도약을 다짐했다고 밝힌 바 있죠. 이미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송국 검증을 벼르고 있는 야당이고 여당 내에서도 다소 냉담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새해 첫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는 걸까요? 새해를 맞아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선대 지도자들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딸 주혜가 처음으로 함께했는데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일가 세 가족이 행렬 맨 앞줄에 서고요. 주혜는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딸에게 무려 센터를 양보한 겁니다. 앞서 새해 맞이 신년 경축 행사 때 부녀가 함께한 장면도 화제였는데요. 같은 디자인의 가죽 코트를 입고 나란히 앉아서 친밀감을 뽐내다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김 위원장의 볼에 뽀뽀하는 주혜, 크게 미소 지은 김 위원장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잇따라 연출되고 있는 이런 장면들, 후계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면에 서고 있는 김주혜 얘기였습니다. 연예계로 가보겠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술잔을 던져서 네 바늘을 꿰맸다. 경찰에 진단서까지 냈다는 문화일보의 보도입니다. 전 매니저 A 씨는 2023년 8월에 술을 마시다가 박 씨가 얼굴을 향해서 던진 술잔에 맞아서 멍이 들고 깨진 잔에는 손이 베어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응급실 치료 확인서와 함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없다고 반박을 했지만요. 잔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전 매니저에 따르면 현장에 2명이 더 있었는데 증인이 있었던 만큼 그 행위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다만 얼굴을 향해서 던진 건 아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차원의 주장을 하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던 지인 2명을 참고인으로 또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논란입니다. 분류는 맞지만 아내와 별거 중일 때 일이었다. 상간 혐의로 피소된 트로트 가수 숙행, 그 상대 유부남 A씨의 해명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왜곡된 사실이 많아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지인을 통해서 숙행 씨를 소개받았지만 작년 2월 초 아내와 별거한 뒤부터 가까워졌다. 바로 가정을 정리하지 못했다.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었는데 이혼 전제로 별거 중이긴 하고 모든 절차가 정리됐다고 말한 건 자신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그 말을 믿은 숙행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 자기에게 책임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부남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죠. 논란이 제기되고 나서 직후에 숙행은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는 동시에 출연 중이던 MBN 현역 가왕에서도 하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 협의회 절차까지 다 끝났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교제를 시작한 거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을 때 관계를 정리했다. 역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을 빵의 도시로 만든 곳이죠. 창립 70주년을 맞은 성심당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교황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유흥식 추기경이 레오 14세 교황의 친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직접 전했는데요. 교회 모두를 위한 경제 모델에 입각해서 지난 70년간 공동체를 위한 업적에 치하하고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1956년 대전역 노천광장 찐빵집으로 시작해서 성심당은 수십 년째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기부해 왔죠. 그 공로로 대표 내외는 지난 2015년과 19년에 교황청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교황이 먹을 빵을 제공한 장면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창립 70주년을 맞은 성심당 이야기였고요.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의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거대한 고무공,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 굴러오는 이 육중한 공을 온몸으로 막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빠르게 달려가서 밀어내다가 그만 튕겨나고 마는데요. 다행히 공의 경로는 바뀌었고 이내 가세한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무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이 화제인데요. 영화 속 인디아나 존스가 거대한 바위를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을 재현할 때 쓰인 이 소품이 고무로 만들어진 가짜 바위인데 무게가 180kg에 달합니다. 이걸 온몸으로 막아서다가 부상까지 당한 주인공은 바로 이 테마파크 직원이었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구했다. 한 목소리로 외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디즈니 측은 바로 다음날 성명을 통해서 해당 직원의 회복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서 안전팀의 검토를 거쳐서 해당 장면은 수정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마터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새해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새해 목표 계획들 많이들 세우셨을 텐데 요즘은 뭐 돈 모으기 이런 경제적인 고민과 관련된 목표들 계획들을 많이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 목표들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오늘 첫 시간으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에 앞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새해 목표 세우셨을까요? 예, 이제 뭐 저도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노후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관념을 조금 더, 물론 저도 경제를 강의하고 다니지만 예. 제 경제를 좀 꼼꼼히 체크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꾸준히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도 피해갈 수 없는 돈 관련 고민. 예. 박진아 아나운서 어때요? 저는 올해 키워드를 포옹으로 잡았습니다. 제 SNS에 시한편을 예. 올려놨는데 뭔가 주변이들을 좀 잘 챙기고 어허.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주변인의 바운더리에 저희까지 좀 포함될 수 있길 그럼요. 바라보면서 자, 뭐 새해라고 별다를 게 있겠냐 싶지만 뭐 방송 열심히 하고 가족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 정도를 좀 하게 되는 시점인데 연예인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타들은 일단 새해 어떤 결심들을 좀 했을까요? 네, 1월 1일 새해 다짐을 하는 스타들이 참 많았는데요. 먼저 가수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포기와 안정이라는 말과 친하게 지냈다고
것 같다라고 네. 말을 하면서 올해는 안주하지 않겠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이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들, 계속 미뤄왔던 것들을 도전하겠다라는 다짐을 한 건데요. 이효리 씨. 네, 그리고 배우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 차인표 씨랑 작년에는 여행도 많이 가겠다 이런 다짐을 드러낸 바 있는데 올해는 정성스럽게 차린 이 집밥 사진을 SNS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올해는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건강 얘기. 네, 남편이 또 배우 이병헌 씨인 배우 이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네.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저녁에는 금주를 하겠다라고 어허. 했는데 이 비장한 다짐과는 달리 하루 만에 이 금주 선언이 무너지는 현실 반전 모습을 보여줘서 네. 많은 팬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난항이 예상되는 이민정 씨의 금주 이야기. 뭐 새해에는 뭐 금주 다이어트 이런 건강 관련 결심들이 뭐 단골 목표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SNS 쇼폼 끊기 이런 목표도 새롭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결심 리스트 좀 뭐가 다른 게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돈 모으기라든지 뭐 빚 갚기 이런 경제적인 고민과 관련된 결심들이 리스트에 꾸준히 상위권의 이름을 좀 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결심들을 하죠. 보통 우리가 건강하자, 예. 행복하자 이러한 막연한 부분에서 이제는 목돈을 마련하자,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이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목돈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산을 축적한다라든지 빚을 탕감한다라든지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이 2022년에 전체 순위 3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위로 올라섰고요. 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올라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테크와 관련된 그러한 목표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네.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새 뭐 돈 모아야지 결심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 말씀대로 뭐 재테크 투자 관련 관심도 굉장히 높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일단 돈을 많이 모아야지 저축에 대한 결심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돈을 좀 잘 모은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안 남는다.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두 유형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를 어떻게 줄였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고 안 모으고가 얼만큼 재테크를 잘 했느냐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지연 씨라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2017년에 첫 직장을 다니면서 3년 동안 최저시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분 유명해요. 그런데 2021년에 12월 달쯤에 1억을 모았대요. 4년 동안 예. 지금. 최저시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고정비가 얼마큼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보험료, 관리비, 교통비 데이트 비용까지 예. 이번 데이트 비용까지도 꼼꼼히 나갔고 유동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0만 원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2021년 좀 넘어서 2억을 또 1억에서 2억 넘어가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더 단축이 된 거예요. 지난해 3월 달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지출을 잘 꼼꼼히 체크했었던 케이스고요. 네. 반면에 가수 백지영 씨 예. 돈을 조금 뭐 버는 뭐 쉽게라기보다는 돈을 좀 잘 버는 분이었음에도 많이 불구하고 모으셨을 것 같은데. 예, 번 돈으로 지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즐거운 일들을 술을 마신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쓰면서 다음에 또 벌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재테크에 실패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버느냐보다 얼마만큼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느냐 여기에 결과가 갈렸다. 이렇게 설명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백지영 씨는 본인이 이제 고백한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대목에서 뜨끔하는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게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결국 지출 관리를 해서 저축할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일 텐데 참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돈 쓰는 거 줄이는 거거든요. 지출 그렇습니다. 줄이기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근데 될까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가계부를 이제 쓰시면 돼요. 가계부를 쓰시면 이제 내가 지출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매달 균일하게 돈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고정비 같은 경우도 있지만 예. 경조사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명절 때는 또 명절 비용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1월 달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년 계획을 한번 쫙 세워보십시오. 러프하게 1년 계획을 세워보시면 네. 어떤 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 같은 경우 스승의 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돈이 좀 많이 나가는 달이 있을 예. 것이고 어떤 달은 생각보다 돈이 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 소비와 지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비가 좀 덜 될 때는 돈을 좀 모아놨다가 우리가 고정비가 많이 나가야 될 때는 그때 가서 돈을 쓰면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고정비 다이어트입니다. 고정비 통신비 다이어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숨만 쉬어도 통신비가 나가는데 통신비를 8, 9만 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알뜰폰을 쓴다라면 2, 3만 원대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혜택들을 놓고 보면 뭐 카드사 할인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의외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잘 꼼꼼하게 연간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지출 줄이려고 마음은 먹는데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예, 많아요. 이게 뭐 진짜. 경제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뭐 진아 아나운서가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옷 한 세트에 39,800원. 그럼 딱 예, 그러면 3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벌써 4만 원짜리 아니겠습니까? 4만 원이나 예, 다름이 이런 것 없다라고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왼쪽 자릿수 편향이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이제 상인분들의 상술이다라고 표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만 원짜리 탁상 시계를 좀 살 때는 고민하지만 30만 원짜리 명품 시계 이런 거는 또 혹한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50% 할인 세일. 오. 이것도 저도 얼마 전에 충동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뭐 이런 구매가 있는 예. 부분들이 있다라고 자기 말씀드릴 수 고객이 막 있겠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무료로 한번 써보세요. 네. 뭐 3개월 뒤에 해지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3개월 뒤에 해지 잘 안 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익숙한 부분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절약한다라는 것은 조금 귀찮아야 됩니다. 귀찮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귀찮다고 그냥 미루거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네. 제가 경제 그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된다. 네. 기존의 사고 틀을 한번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이 또 새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긴축해서 저축할 돈을 확보했으면 네. 잘 저축하면 되는데 이 저축 계획을 1년 내내 잘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축을 계획할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내가 이게 좀 실천력이 좀 떨어지거나 신념이 좀 덜하신 분들은 예. 일단 강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강제 네, 저축. 정기 적금에 이제 월급에서 어차피 월급이라는 것이 통장에 들어오면 스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속에 우리가 적금을 하나 넣어놓는 겁니다. 자동 이체를 예, 시켜버리는 자동 이체를 거죠. 시켜서 아예 정기 적금을 딱 들어서 그것이 이제 짝짝짝 하면 해지를 할 마음이 잘 안 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통장 쪼개기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 예를 들어서 쪼개기. 내가 한 30만 원을 여유자금을 이제 뽑아보니까 예. 올해 30만 원을 매달 모으자라고 하다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30만 원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만 원짜리 통장 3개를 유지를 하게 되면 혹시 내가 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라면 10만 원짜리 하나만 해지하면 되잖아요. 네. 나머지 20만 원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금을 들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마음의 신념이 좀 강하고 내 스스로가 적금이 좀 자유로운 분들은 이런 정기 적금보다는 자유 적금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 적금이라는 것은 매달 내가 적금 금액을 결정할 수 원하는 있는 대로. 건데요. 그럼 목표를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출이 많은 달이 있고 지출이 적은 달이 있잖아요. 네네. 지출이 적은 달은 5만 원만 내는 겁니다. 지출이 많은 달은 내가 20만 원을 내는 거. 지출이 많은 달은 5만 원만 내고 반대로, 지출이 네. 적은 달은 내가 2, 30만 원을 적금을 들어서 내가 연말까지 얼마나 모아야지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조금 적절하게 잘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차원으로든 돈 모으는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단 잘 찾아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제 운동을 하면 그거 인증했을 때 우대금리 적용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또 이제 올해 계획이 다이어트인 분들께 더 같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웃으면서 쳐다보시죠. 아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S은행 같은 경우 달리기와 결합한 이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금리 1.8%에다가 달리기 대회에서 완주를 한 메달 인증을 받게 되면 2%의 가상 금리가 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6%까지 금리가 늘어난다라는 구조이고요. 이런 습관을 또 들이기 위해서 매일 1km 이상 누적도를 달리면 러닝 캐시가 또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K은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걸음의무원 매일 10만 보 이상 걸을 경우에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1%에서 시작하지만 6%대까지 금리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매월 10만 보죠. 예, 지금. 매월 10만 보 이상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H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웹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걸음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1,000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한데, 근데 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네, 아니지만, 한도가 그렇게 높진 예, 않지만. 이렇게 소액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 H은행 같은 경우 65세 이상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 연 0.4% 우대금리까지 추가로 늘어나니까 네. 내가 기왕에 적금 들 거 가입해놓고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적금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내가 걸음에 대한 목표, 운동에 네. 대한 목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저도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이맘때 결과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자, 운동 말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적금 상품들도 이색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내 의지가 부족하다면 이런 나와 있는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축 이야기를 좀 해봤고, 네.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 많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투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식시장도 좋았고 해서 부각됐던 게 저희 오늘 모산의 단골 손님이 되시기도 했어요. 전원 버핏, 전원주 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한 재테크로 수십억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 배우 전원주 씨, 1987년에 5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이요, 이 30억으로 불려서 투자의 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랬죠. 서울 신촌에 건물도 있고요. 청담동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 재테크 비결을 밝힌 바 있는데요. 주식은 사는 재미만 들여야지 파는 재미 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예. 있고요. 회사가 단단한지 그걸 볼 필요가 있다. 책임지는 사람의 얼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또 만약에 주식을 종목을 추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준 사람의 얼굴도 봐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원주 씨는 노년 생활을 아주 편하게 보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은행 갈 때도 이제 두 발로 가지 않고 데리러 온다. 은행에서 또 태우러 온다. 네, 특실로 가고 또 자식들이 반찬해 오면은 이렇게 용돈을 주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삶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옆에 전문가를 모시고 있어서 매번 먹는 거 이야기 신나게 여쭤보느라 까먹지만 또 투자에 굉장히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간단하게 좀 주식 투자 재테크 관련 꿀팁이라든지 원칙 같은 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또 전원주 씨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돈을 이제 많이 벌었다. 돈을 이제 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잃지 않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원주 씨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뭐 하다못해 코인이 됐던 자기가 잘 아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그럴 때 또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네. 오히려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꼽고 계신 새해 첫 다짐, 돈 모으기 관련된 이야기 오늘 의지를 불태우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